안심했다가 망했습니다. 라는 말은 은퇴자들 입에서 가장 늦게, 가장 조용히 나오는 고백입니다. 은퇴를 결정하던 날에는 대부분 안도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월급날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며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조여오던 긴장도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연금이 있고 집이 있고 그동안 모아둔 자산이 있으니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해결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좀 안심해도 되겠지. 그러나 은퇴 후 몇 년이 지나면 그 안심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서서히 드러납니다. 생활비는 생각보다 무섭게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삶을 잠식해 들어옵니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진 50대 후반의 남성 어 씨는 대기업에서 정년을 채우고 나왔습니다. 퇴직금과 개인연금, 국민연금을 합치면 매달 들어오는 돈은 꽤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주변에서도 부러워했습니다. 이제 편하게 살아도 되겠네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어 씨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은퇴 첫 해는 말 그대로 평온했습니다. 늦잠을 자고 아내와 함께 마트를 가고 평일 낮에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돈이 나가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 정도는 계산해둔 범위 아니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작됐습니다.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었고 건강검진에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몸의 신호들이 은퇴 후에는 곧바로 지출로 이어졌습니다. 보험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본인 부담금이 계속 쌓였습니다. 치과 치료 한 번에 예상보다 큰 돈이 나갔고 약값은 매달 고정비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에 경조사비와 가족 모임 비용이 겹쳤습니다. 은퇴했으니 이제는 덜 쓰겠지라는 생각과 달리 인간관계 비용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많아지니 모임은 더 잦아졌습니다. 어 씨가 가장 크게 당황한 순간은 통장을 다시 계산해 봤을 때였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항목별로 적어보니 연금으로 커버되지 않는 금액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조금씩 쓰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 조금들이 모여 한 달 생활비를 훌쩍 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산이 있으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자산에서 돈을 빼쓰기 시작하는 순간 심리가 달라졌습니다. 통장은 더 이상 안전한 저수지가 아니라 조금씩 말라가는 우물이 되었습니다. 안심은 사라지고 대신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60대 초반의 여성 B 씨는 남편과 함께 비교적 이른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노후 준비를 해왔다고 자부했습니다. 집은 이미 마련되어 있었고 자녀 교육도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연금 설계도 꼼꼼히 해두었고 생활비 계획표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직후에는 오히려 여유를 즐겼습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여행을 다니고 취미 강좌를 등록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B 씨의 생활비는 계획표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여행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고 취미는 하나로 만족되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의 자유는 소비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평소라면 망설였을 지출도 이제는 스스로에게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 정도는 괜찮다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괜찮음이 매달 누적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차량 교체 비용과 집 수리 비용이 겹쳤고 부모님의 병원비 일부를 도와야 하는 상황도 생겼습니다. B 씨는 어느 날 남편과 마주 앉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통장을 열어본 두 사람은 말이 없어졌습니다. 연금은 여전히 들어오고 있었지만 지출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생활비를 줄이려 해도 이미 형성된 생활 수준을 낮추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은퇴 전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쓰지 않던 돈들이 은퇴 후에는 당연한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례가 특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비슷한 과정을 겪습니다. 은퇴 전에는 수입이 줄어드니 지출도 함께 줄어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 은퇴 후의 생활비는 단순한 생계비가 아닙니다. 건강비용과 시간 비용, 관계 비용, 심리적 보상 비용이 더해집니다. 특히 시간이 많아지면서 소비의 빈도가 늘어나는 것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하루가 길어질수록 지출의 기회도 늘어납니다. 안심은 그래서 위험합니다. 아직 괜찮다는 생각은 점검을 미루게 만들고 작은 경고 신호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은퇴 후 생활비의 무서움은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대신 조금씩 삶의 선택지를 좁혀갑니다.
여행을 망설이게 만들고 병원비를 계산하게 만들며 사람 만나는 횟수를 줄이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 믿었던 계산이 현실에서는 맞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한 경고에 가깝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준비의 끝이 아니라 점검의 시작입니다. 통장을 다시 열어보는 용기, 지출을 기록하는 습관,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다시 계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안심이 아니라 관리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돈은 여전히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다만 그 방식이 월급에서 생활비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분이라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지금의 안심은 근거가 있는가, 아니면 단순한 기대인가? 생활비는 숫자가 아니라 시간과 건강과 관계가 함께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그것을 직시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은퇴는 무너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심했다가 망했다는 고백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은퇴 후 생활비 문제는 언제나 숫자의 영역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식의 문제에서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계산표를 만듭니다. 연금이 얼마 들어오고 고정비가 얼마이며 자산을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지를 따져봅니다. 그 계산은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계산이 은퇴 이전의 삶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은퇴는 수익 구조만 바꾸는 사건이 아니라 생활의 밀도와 시간의 질서를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이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계산은 정확해 보일 뿐 실제 삶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은퇴 전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소비를 미루고 건강을 방치하고 관계를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그 미뤄졌던 것들이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병원은 더 자주 가게 되고 취미는 소비로 이어지며 인간관계는 시간과 비용을 요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낭비가 아니라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필수 요소들이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생활비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생활이 드러난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시기로 꼽는 것은 은퇴 직후가 아니라 몇 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처음에는 그동안 참아왔던 보상 심리가 작동합니다. 스스로에게 관대해지고 지출에 대한 기준이 느슨해집니다. 이 시기는 오히려 만족도가 높습니다. 문제는 이 만족도가 지속 가능하다는 착각입니다. 지출이 일상이 되는 순간부터 관리가 사라지고 점검이 늦어집니다. 그 결과 생활비는 어느새 고정비처럼 굳어지고 조정하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집입니다. 집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위험은 시작됩니다. 집은 생활비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지비와 세금 관리비를 통해 매달 비용을 요구합니다. 자산은 존재하지만 현금 흐름이 약해지는 순간 불안은 커집니다. 은퇴 후의 삶은 자산 규모보다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비 문제는 부부 관계와도 깊이 연결됩니다. 돈 이야기는 감정 이야기가 되고 감정 이야기는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은퇴 전에는 각자의 역할이 분명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모든 선택을 함께 해야 합니다. 소비 기준, 생활 방식, 인간관계까지 공유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활비에 대한 인식 차이는 곧 관계의 긴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은퇴 후의 생활비 관리는 재무 계획이 아니라 관계 관리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인 해결책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도 계획은 계속 수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처음 세운 생활비 계획은 출발선일 뿐 종착지가 아닙니다. 실제 지출을 기록하고 예상과 다른 부분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줄일 수 있는 항목과 줄일 수 없는 항목을 구분하고 모든 지출에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의미 없는 절약은 오래가지 않지만 목적 있는 관리는 지속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심 대신 감각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지나친 불안도 문제지만 근거 없는 안심은 더 위험합니다. 은퇴 후의 안정은 계산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삶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긴 실험의 시작입니다. 그 실험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이 칼럼을 읽는 누군가는 이미 은퇴를 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은퇴를 앞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은퇴 후 생활비는 생각보다 무섭지만 관리할 수 없는 괴물은 아닙니다. 눈을 돌리지 않고 직면한다면 충분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안심이 아니라 오늘의 점검이 내일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되고 그 삶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돈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이해가 쌓일 때 은퇴는 무너지지 않고 이어집니다.